충북대학교 환경공학과 2학번 박애수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일 후에 받게 될 사회적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하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남을 것인가, 홍콩처럼 중국의 속국이 되어 공산주의로 갈 것인가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용기를 내어 진실을 외치고자 이 자리에 서기로 다짐했습니다. 멋있다! 그리고 남은 대통령 임기를 내걸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깨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즉 계몽령을 통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거대 야당에 의해 얼마나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거대 야당의 횡포에 대해 세 파트로 나누어 발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평화와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며 이를 지키려면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첫째, 친중 친북의 대통령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 자리에 앉은 문재인과 지금의 거대 야당은 지난 임기 5년간 대한민국 죽이기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경제, 심지어 체제까지 서서히 무너뜨려 갔으며 정권이 교체된 시점에서도 거대 야당의 이러한 횡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의 중국몽 발언을 기억하십니까? 베이징대 강연에서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과 함께하겠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 공산주의 정치 이념과 함께하겠다는 말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문 정부의 이러한 사상은 대한민국 정치 운영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사드 배치를 고의 지연시키고 남북 평화를 명분으로 미국과의 한미연합훈련은 축소시켜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약화시켰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대선 후보 토론에서 북한이 주적이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피하며 2018년, 2020년에 대한민국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한 표현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검찰 수사권 폐지,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의해 민주당이 의군화된 경찰에게 권력이 독점되었고 군대 내 간첩을 잡는 기무사를 해체시키고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를 철수시켜 그 어느 때보다 간첩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지난 5년 동안 문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체제를 달리하며 자유민주주의 사상 자체를 부정하는 나라들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간첩들이 활개치는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내 간첩들의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하이브리드 전쟁의 의미를 아십니까? 총과 칼을 앞세운 군사적 전쟁이 아닌 여론전, 심리전, 정치, 외교, 경제적 압박을 통한 혼란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사이버 공격 등의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전쟁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하이브리드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한다! 대통령 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가 헌재에서 민주노총 내 간부 4명이 북한 공작원대가 접선하여 지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 및 민노총과 민주당이 이를 그대로 받아 실행한 것에 대해 적나라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령의 내용을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놈이 당선되어 한미 동맹 우선을 전면에 내걸고 반북 대결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을 조직적으로 공세 전개하라. 이 지령은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길거리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문구의 플랜카드를 수도 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또 앞으로의 모든 대중투쟁들을 반미, 반보수,
반정부 투쟁으로 확고히 지향시켜 제2의 촛불항쟁 때와 같은 윤석열 탄핵 투쟁의 불씨를 지펴올리라. 이 지령 역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태진이 답이다라는 구호를 내걸어 모든 화살을 대통령에게 집중시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래도 대한민국에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간첩이 어딨냐고 음모론 취급하는 사람들은 똑똑히 들으십시오.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주당은 너무도 충실하게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촛불 시위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으며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를 통해 또다시 국민의 혼란을 야기시켜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자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대 야당의 속셈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셋째, 반국가 세력의 거대 야당. 작년에 중국 우수 공산당원인 유학생이 드론으로 미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하다 잡혔지만 간첩법 처벌 대상이 외국이 아닌 적국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적국에서 외국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며 산업 스파이 처벌안 개정도 반대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밖에도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방첩 사령부의 수사 요원을 대폭 감축하여 군과 방첩 활동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거대 야당이 된 지금의 민주당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 혁명하라라는 책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70여 년의 역사를 적폐의 역사로 규정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 반하는 사상과 역사관을 드러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정권과 똑같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약화시키며 대통령 탄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의 거대 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며 어느 나라의 국회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묻고 싶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을 필두로 한 거대 야당은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 자리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을 취임하기도 전부터 퇴진 운동을 벌이며 2년 반 동안 대통령 탄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선거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급기야 계엄령을 빌미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올려 직무를 정지시키고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단순히 여야의 갈등이 아닌 체제 전쟁 중입니다.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자유민주주의는 죽고 공산주의로 변해가는 대한민국과 그걸 모르는 국민들, 이를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던 대통령은 최후의 선택이자 자신의 남은 임기를 내걸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거대 야당은 국회를 장악하여 악법을 마구 발의하고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들이 진실을 보는 눈을 가리며 행정부 장악 및 사법부의 판결까지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군과 경찰, 국정원에 이어 선관위, 헌재 등 독립기관까지 감시 통제를 함으로써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해가는 민주당이 바로 내란당이지 않습니까? 내란의 민주당이다. 이들이야말로 오직 대한민국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우리나라를 북한과 중국에 갖다 바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반국가 세력 맞다. 민주당. 탄핵 기각. 대통령 석방.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복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체제 전복 다음은 국가 전복입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포를 국민들은 더 이상 지켜만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단순히 대통령만을 탄핵하는 것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탄압인 것을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경찰과 검찰도 국민 편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대한민국 국민들 뿐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청소년부터 2030 청년들,
그리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광화문, 여의도,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 대통령 불법 탄핵 기각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민심이며 헌법재판소는 거대 야당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저희 청년들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싸우자! 싸우자! 사기 탄핵 기각하라 구호 외치고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사기 탄핵 기각하라!